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업 인구가 지금 전부 다 몇 명이라고 했었죠? 어업인구가 이제 146호고요. 그 중에 이제 내수면이 64호, 해면이 40호, 그 다음에 양어장이 60호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수하고 해수는 그런 저기는 없을 건데 양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오염물질 자체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관리는 지금 양호장 같은 데 가보면은 대부분 그냥 상업적으로 하는 양호장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관리 상태는 한 번 정도 그거 저기 점검을 하시나요? 예, 시설 관리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제대로 하고 만약에 겨울 같을 때 지금서부터 그냥 동절기로 들어가면 거의 양호장 같은 건 폐쇄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시설 관리 좀 정리를 할 거는 좀 정리를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조체가 74페이지요. 감사 수감 및 조치. 근데 슈퍼오닝 쌀 수매 및 판매가의 조정이라고 그랬는데 각 농협별로 지금 조정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상거래상 안 된다고 지금 불공정 거래 위반의 문제점이 있어서 가격 통보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갑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정할 수 있는 지금 예산의 권한을 지금 우리가 농협으로 지금 4대 농협하고 농협중앙회로 주는 거 시금고를 빼놓고 4대 농협으로 주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간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게 한 42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네. 그러면 42억 정도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갖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나오나요? 그 쌀값이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말씀하신 거 뭐냐면 그 이제 슈퍼닝 브랜드를 달고 다니면 이제 그 농협에서 이렇게 정말 일괄되게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면 좋은데 농협도 이제 그 한 개 농협을 예를 들면 이 납품 단가가 이게 이제 거래처마다 이게 틀리다 보니까 사실 이 통합적으로 같은 가격에 그러면 시에서 어차피 그분들도 평택 시민이고 농사를 짓고 어차피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면은 슈퍼오닝이라는 그 브랜드를 아무리 선전해도요 밖에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일단 평택 시민인 소비자인 도민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신뢰가 안 돼요. 왜? 어디 농협사는 얼마고 어디 농협사는 얼마고 어디 농협사는 얼마 다 틀리는 단가를 갖고 있으면은 신뢰가 가겠어요? 슈퍼오닝의 그 포대에 들어가서 나오는 자체는 어느 농협이든지 가격이 형성이 같이 돼야죠. 그래서 그거는 저기 다시 한번 뭐 농협 땅들하고 한번 다시 논의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동일성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그만큼 홍보를 하던 또 지원을 해주는데도 그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76페이지 축수상과 뇌물질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매물지는 지금 17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다 통으로 그 매립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면 지금 6개가 수질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이제 그 6개는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초과된 거는 이제 그
매몰지가 아니고요. 예. 그 그 매몰엔 식수는요? 인근 불화계를 이제 샘플로 해서 조사했는데 질산성 질소가 나와서 예. 그는 이제 먹는 물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제 수돗물로 그 지역에 이제 상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지금 용역비 현황이에요. 지금 2016년도 올해 지금 보는데 지금 수의계약 맺은 데가 쭉 지금 8군데가 7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 아카데미나 로컬 P&D 지역 아카데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요? 지역 아카데미 서울에 있는 근데 창조적 예비 사업계획 수립 용역하고 창조적 예비 수립 용역 기름 1위하고 야망리하고 고잔 3리 이런 거는 우리 관내에서는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그 적합한 그 그런 게 용역업체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뭐 컨설팅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자원조사 용역을 지금 한경제학계한테 4,500만 원을 지금 수의계약으로 줬는데 여기도 어떤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 한경제학계한테 줬겠죠? 농촌마을 자원조사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다가 많은 용역, 학술 용역 같은 거를 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자원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전문화된 데다가 줘야지만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농촌마을 이거 자원조사 맨 처음에 그러면 용역 발주했고 발주하고 중간 보고 용역 보고 받았어요? 지금 추진 중이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균이서탄 구도 마을을 조사하는 건데 우리는 그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많은 학술 용역을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보는데 물론 대학교에 대해서 뭐 폄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짜집기식의 용역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결국은 정말 실질적으로 발로 뛰면서 하는 용역비가 4,500만 원일 거라고요, 이게. 현장 정확하고 과연 그런 부분이 수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성과 분석을 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데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처음 실제는 그 이제 자원조사니까요. 올해 성과 나오는 거 해서 말씀대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현황 지금 보조금 집행에 축산가도 있고 지금 같이 지금 농업 저희가도 같이 있는데 보조금 집행 현황 지금 받아가지고 정산 다 보시죠. 보조금 집행 현황 해서 결과 나오면 정산 볼 거 아니에요. 네네. 정산 봐가지고 회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산을 보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정산을 본 데는 건 감사 성격인 정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조금 집행해가지고 민간 인정을 줬다가 회수한 경우가 있냐고 혹시 올해. 올해는 저기 그 자부담 같은 거 더 늘어났을 때 그런 거는 회수한 거, 사업 가지고 회수한 거는 올해는 없어요. 왜 꼭 회수를 해가지고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태까지도 관행적으로 줬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받아다가 써야 된다는 게 되게 팽배할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러면 좀 철저하게 정산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관행적으로 줬으니까 그냥 이거는 의뢰 그냥 갖다가 내면 하고
정산 해가지고 갖다 내면 그렇게 통과가 된다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해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정산을 보면 감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정산이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 영수증 확인 전부 다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영수증이나 이런 첨부서류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번에 녹음이라는 행사 그 예산은 얼마예요? 로비를 저희가 센터에서 한 건가요? 네.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 녹음의 센터 뭐 그쪽 단체들이 다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업체에 들여서 했던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녹음을 불가능하면서 굉장히 뭐 그게 요즘에 그 녹음인들 행사할 때 거기 가신 분들이 점심 못 먹어서 거기 가서 밥 먹는 분은 없어요. 근데 행사가 그냥 밥 먹으면 끝이야. 이거 뭔가 좀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체들은 그냥 뭐 등록까지 하라니까 지금. 그거는 뭐 농협과도 관련되니까요. 한번 다시 그 센터에도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농업보조금 관련 지원 현황인데 올해 건데요. 8월에 보면 농업인 자녀기는 학자금이 있어요. 네. 지금 학자금을 지원해줬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은 학자금이 항상 도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도비 내시가 한 10% 되는 것 같아요. 네. 90%가 지금 10인데 이 학자금이 남는단 말이에요. 항상 잔액이 3천 남을 때도 있고 4천 정도 남을 때도 있는 걸로 봤어요. 왜 이게 우리 학자금이라 그러면 이게 저금리로 주기 때문에 안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남는 건가요? 이게 조기에 뭐 이제 그 상환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이제 수요가 정확히 나오면 저희도 이제 뭐 예산에 딱 맞게끔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도를 내시다 보니까 도에서 좀 이렇게 좀 모자르지 않게 좀 더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는 거는 저렇게 마지막 추경에도 이렇게 삭감을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한번 그러면 수요에 삭감을 시키면 결국 불용 예산이 되잖아요.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가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저기는 정리는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예산이 불용 예산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내년부터는 더 수요를 해서 도에한테 그게 이제 우리가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올려도 이제 그 도에서도 그 추가로 더 배정되는 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도비 내시되는 거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10% 정도 주는 것 같고 저희가 도비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게 불용 예산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예산의 형평상 상당 부분에 잘못 집행이 되고 있다고 봐질 수도 있고. 네,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급 지원인데 2014년도에는 97개 교육, 2015년에는 96개 교육, 2016년에는 93개 교육 자꾸 줄고 있거든요. 확대 방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 겁니까? 성과 분석을. 그 학교에서 그전에는 지금 이제 저지방 그를 많이 육성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학교 급식이 이제 1등급이나 1+등급을 이제 선효를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데 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그 어린애들이 이제 과비육이 되고 그래 있다 보니까 이제 저지방 쪽으로 많이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축산분뇨 처리량이 지금 지연되고 있죠. 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45억에서 지금 171억으로 지금 굉장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평택축협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실행가를 뽑아보니까 171억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공법 선정에는 업체하고 지금 이제 몇 차례 이제 그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게 130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지금 축협에서는 130억에 대해서 이제 하더라도 자부담 한 80억 이상을 드려야 되니까 그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 관계를 이제 금년 말까지 그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130억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 그랬을 때는 시비의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시에서는 이제 그 45억 책정한 거를 가지고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증액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거는 농림부 사업으로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요. 이 금액 외에는 더 추가적으로 나가기는 어렵고요. 그럼 만약에 평택축협에서 우리 자부담률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특산품류 처리장을 지금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대안이 있나요? 뾰족한 대안은 없지만 그 지금 축협장님께서는 그 금액이 증액되더라도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두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저기 농로 이렇게 확장했다 그랬는데 중단된 것은 하다가 중단된 것은 몇 곳이 있습니까? 그 농로 사업을 해다 중단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뭐 사업을 해다가 뭐 그 우리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마무리가 되지만 이렇게 중단 끊어서 전체적인 그 파악은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를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거는 뭐 아이고 당연히 그 저기 행정감사님 그거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안 해오지 자료도. 그러면 그리고 여기 뭐 수의계약한 거 보니까 네. 용역지 보니까 앞에는 두 번 15년도에는 두 번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업체가 16년도에는 이렇게 모르는 업체가 들어왔는데 왜 진작 이렇게 좀 골고루 해주시지 왜 16년도에 이렇게 저기 하셨네 이름도 모르는 데가 많고 그리고 환경대학교는 왜 5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4,500만 원 그 용역비가 쓴 거죠? 이거는 그 농촌 그 이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마을의 어떤 현황 그 마을 현황을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해서 거기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 해서 그 주인이 서탄 고독에 대한 전체 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을 현황 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너무 센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상당히 마을 수가 많아가지고요. 이게 다 실제로 뭐 이장님 찾아다니면서 다 조사하고 이래야 돼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는 봅니다. 저기 그리고 148페이지에 대추리의 농촌축제 현동면 동물이요. 이게 무슨 축제예요? 1,800만 원씩. 이제 공모 사업으로 이제 처음 이제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딴 건데요. 마을 그 주민들이 하루 정도는 정말 그 잔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마을 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이게 이제 농식품부에서 한번 선정이 되면 3년을 해서 다시 그날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농식품부에서 직접 이제 평가를 저희들도 모르게 나가서 보고 가서 이게 그 다음에 또 해줄 건가 안 해서 내년까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사실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추리 같은 데는 정월 대보름치에서 마을 전체가 나와서 그 하고 현동면 같은 데는 그 이제 모든 그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하루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 동네를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시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신청을 읍면에 다 수요 조사를 해서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올렸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네는 좋아야겠죠. 근데 지금 시민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축제가 너무 많다고 무의미한 말들이 많아요 지금.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얘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지금 평택시가 돈이 넘쳐서 난리라고 지금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그렇고 좀 심사숙고해서 좀 축제다운 축제를 제대로 좀 돈을 지원해줘서 농촌 축제도 제대로 했게끔 해야지. 1,800만 원 갖고 뭐를 하겠어요. 지금 이건 저게요. 그냥 마을 잔치라고 하면 돼요. 마을 잔치. 그냥 순수한 네. 뭐 노점으로. 외국인이 가고 오는 잔치가 아니에요. 마을 위로 잔치 정도.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중독되는 거라.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환경운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홍명근입니다. 53쪽이에요. 네, 쓰레기와 전쟁 2가 이제 지금 시행 중이죠. 네, 지금 이제 중량제 그 봉투 판매를 보면 작년보다 이제 한 4%가 이제 증액이 됐네요. 판매량이.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전 그 수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그 공법을 다 해서 이제 취약적인 있는 걸 해서 이제 그 문전 수거를 했는데 그러면 좀 약간 좀 줄고 있나요? 양이? 수거량이? 네, 수거량보다도 이제 그 분리 배출이 잘 안 돼가지고 네. 자기 집 앞에 내놓다 보면은 이제 함부로 못 버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그 22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했는데요. 그 효과도 좋고 읍면동에서도 그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더 확대해서 시행을 고점을 짚보다는 이제 문전 그 수거가 좀 효율적이다 그런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행복홀씨 지금 75개 도로 입양 51개 해서 좀 나눠서 지금 이제 그 단체별로 다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실제 그 우리 그 청소에 그 배출되는 게 좀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쓰레기 그 나오는 게 줄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예, 양도 그렇지만 이제 쓰레기를 더 많이 이제 줍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을씨가 이제 그 기관이나 사회단체, 기업체가 이제 참여해서 정화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관할 구역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쓰레기가 전쟁이면 이제 양이 우선 좀 줄어야 되고 이제 분리수거가 이제 되다 보면은 이제 양이 당연히 줄어야 되겠죠. 학술적으로는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이 226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한 게 285억 원 되거든요. 네. 그 증액되는 그 원인은 그러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거비 쪽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거비? 택지 개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거 인력, 수거 노선, 수거 장비, 그게 제일 큰 요인입니다. 지금 이제 5개 업체가 있죠. 그렇습니다. 5개 업체가 그런데 이제 이제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경상 경비가 늘어나서 저게 되는 건가요? 그럼? 네. 그래 요즘 이제 앞에 보면은 요즘 그 환경업체들이 와서 계속 이제 며칠째 좀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나 그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평해미화사의 이제 그 민주노총 그 직원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88명이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38명이 민노총이고 거기서 주로 이제 요구하는 거는 그 임금안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전체 미화원 그 5개 업체의 미화원 호봉을 평균 호봉이 9호봉에서 10호봉 되고 있습니다. 근무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9년차의 봉급을 원가로 해서 주고 있는데 그 평해 같으면은 이제 더 오래된 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규 예를 들어서 해성 같으면 한 3년 차 이렇게 되는데 그 직원하고 비교했을 때 그 개별 비교만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가 산정 안으로 임금을 지급을 해줘라. 지금 그 요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5개면은 자기네 이제 사업부 계획을 짜서 인원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88명에 이제 민노총이 이제 33이라는 데면은 거기에 대한 그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인건비나 모든 것이 연차적으로 이제 상승되는 것을 계산해서 우리 시에 또 요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5개 업체의 근무 연한을 평균을 내서 원가로 주기 때문에 글쎄 그러면 그 금년보다 이제 한 59억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요. 그럼 그런 것까지 다 계상을 해서 지급이 돼야지. 그래서 여기서 막 개수정만 해서 그냥 뭐 일괄적으로 줄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 있는 것도 그분들 계속 그 좀 체크리스트에서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처우 개선이나 또 일할 수 있는 면적이 넓거나 뭐 차량에 뭐 내용이 있다면 질의하겠지만 뭐 타이어 문제나 여러 가지 그 뭐 소모품들과 원가를 전부 계산해서 그 예산이 그 반영이 돼야지.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연구기관의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인 거를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영을 시키고 우리 있습니다. 평택시에 와서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저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실 시청 앞에 가서 시장님을 면담하든지 우리 국장님을 면담하든지 과장님을 면담을 해서 그 세부적인 걸 가지고 해야지 이거 맨날 위에가 뭐 그냥 집합 장소입니까 여기가? 그분들 의뢰라기보다는 이제 출장소 차원으로 와서 하는 거라 출장소가 아니라 별 이것은 명분이 지금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회기 중 아닐 때는 안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회기 중에만 골로서더라고요. 그저께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회기 중에 사실 우리도 아침에 출근할 때 저런 그 문제점이 없는 것이 사실 그 행정에서 그 기본 원칙적으로 저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저분들도 이제 예산 그 편성했을 때 충분히 그 지난 8월 달부터 아마 그 예산 편성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까지 그 감안을 안 해보서 그 예산 편성했습니까는? 그런 까지 미리미리 좀 검토해서 차질 없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용역 결과로 나와서 거기에서 그 기준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는 한 5년 3년 3년이요? 3년이고 아마 지금 이제 평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근무하신 분들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어떻게 좀 차등을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뭐 결정이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근무수가 많은 곳에서는 큰 불합리하다고 얘기 나오죠. 그거를 이제 전국적인 그 사례나 그걸 전체 종합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저걸 도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영을 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 도급이기 때문에 저 방법이 옳은 걸로 이렇게. 이게 도급이니까 그냥 우리는 거기서 나온 대로 효과처럼 맞게 그냥 다 넣어주면 되지만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다못해 뭐 도시공사 유탁이나 한다 그러면은 그걸 적용하겠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률적으로 다 받았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차등 줄 거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다 신규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공급 책정할 때. 이제 근데 봉급 책정을 각 회사마다 이제 다 이제 기준이 있고 지금은 그 전에는 거기가 이제 항공청밖에 없었다가 네. 요번에 이제 민주노총을 해갖고 그분들이 이제 38분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도 양쪽이지만 지금 한쪽은 그걸로 협의가 됐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민주노총은 못했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게 대화가 이제 사치하고 안 되니까. 근데 일정 부분 그분들 말씀도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책정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지금 뭐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도급이잖아요. 도급이기 때문에 제가 5개 업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인사라든지 누굴 채용하고 어떻게 임금을 주고 이러면은 저희가 준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도급이라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예를 쪽에서 들면 그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 직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임금 책정으로 세밀하게 봤을 때는 아니 왜 우리가 이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되느냐.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걸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 체크하는 거는 그건 있습니다. 직접 농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말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한테 이제 지급하는 돈을 직접 농업이라는데 직접 농업비는 반드시 다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저희가 체크합니다. 근데 그걸 어떤 임금 체직 체계로 줄 건가는 전적으로 우리 평행이어사 경영진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해주면 이제 뭐 지경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해도 직영 안 하려고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그거 우리 시에서 맡아서 도시공사 주문은 다른 거 같이 우리가 할게요 할 것 같아요? 이제 만약 도시공사로 가면 이제 다르게 또 아니 도시공사가 그걸 맡겠냐고 시에서 정식적으로 해서 그래 우리가 이걸 다 일괄해서 우리가 위탁을 해주겠다 하면 도시공사 안 받습니다. 지금 뭐 계획 없습니다. 계획 없고 그 현재 체제로 이제 운영할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 체제가 장점이 많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던져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한 거는 있어요. 그 원인 제공은 저희가 했다고 아니 체계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줬다 여기 공간에서 줬다 그러지만 그 받는 데서 비교하다 보면 모순점은 있죠. 그런 다행히 이제 내년부터는 그 건설 노임 단가를 이제 일정액으로 이렇게 하기로 지침이 바뀌었어요. 요번에 저기 한 걸로 네. 조례 저기 한 걸로 이것도 건설 노임 단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우리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2천만 원을 들여서 도구업체 평가까지 해서 만족도나 평가단 현장으로 그 소리 평가를 다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리고 2017년대도 도구범가 산정을 해서 1,900만 원을 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그 지도검 수직 기술 폐기물 수집 운반 그 도구업체 그 지도 점검할 수 있게끔 우리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그럼 평가를 왜 합니까? 그러면 평가를 안 하고 차라리 그냥 그렇게 그냥 자율적으로 해야지. 이 자체도 우리가 그러면 이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데 업체가 다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쪽 노조 직원들이 이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가 업체 있다고 그 판단은 안 됩니다. 사업주를 불러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우리 시의 그 입장도 밝혀주고 거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침은 아침마다 하고 저녁 때까지 말을 얘기했는 게 그 추운데 똑같은 우리 인간의 그 존엄성 가진다면은 이런 그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저런 그 일이 안 생기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그 업체 그 5개 업체를 불러서 단단히 협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좀 진행하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일단은 결론적으로 어제 이제 0시부로 그 파업은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일을 했고요. 이제 3시에 끝나고서 이제 아까 와가지고 이제 그 집회를 한 상황인데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거기서 지금 그 서로
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해결이 될 걸로 보고 네, 우리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제 대안을 좀 제시해가지고요. 사실 야간에 하시면서 또 낮에 하는 역에서 사실 안전사고로 난다면은 또 이게 불씨가 또 생긴다고 좀 생각이 드니까요. 앞으로 좀 철저히 좀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5쪽에 그 농촌 지역의 생활 쓰레기 집화장 그 지원 사업인데 그 농촌에 보면은 사실 그 집화장을 만들어도 그 소각시키거나 이제 전 거점식으로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농촌 같은 데는 그 공장이나 그 폐기물 같은 것도 그냥 살며시 갖다 놓는 그 사례들이 좀 아마 우리 과장들도 아마 업무는 아닌 그 과장들 그런 사례가 아주 많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CCTV도 나서 판독을 해서 잡아내는 방법도 있지만은 실제 이제 그렇게 그 농촌에 좀 안 된 데는 이제 CCTV라도 좀 설치가 돼서 불법으로 다 이렇게 좀 갈아 버리시는 분들 좀 없게끔 철저히 좀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8쪽에요. 그 비산먼지 아까도 뭐 계속 우리 일자리 경제과, 기업 정책과하고 좀 중복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좀 대기오염 측정 요즘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연중에?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그래도 뭐 중국이나 우리 서해안 쪽에 보면 이제 아마 우리 그 평택이 굉장히 그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 그 작년하고 비교해서 뭐 분기별로 되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그 발생됩니까? 봄에 이제 황사가 제일 많이 오고요. 좀 가을이나 이제 겨울에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좀 줄어요. 예, 예, 이제 봄에 주로 황사가 많습니다. 요즘 또 그냥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의원님들한테도 그냥 계속 또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런 그 문자도 안 들어오게끔 우리 사전에 좀 우리 그 집행부에서 예, 좀 합시다. 예, 예. 의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죄입니까? 지역 주민 대표니까 이렇게 또 우리도 그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은 전 그 축적만이 전 공업 지역에 있다 보니까요. 딴 데는 전 공업 지역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수치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 포승읍 싸움에서 이동식 그 측정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평택항에 설치한 거하고 그 포승읍에 설치한 거하고 20이 차이 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가지고. 포승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아, 포승 읍사무소하고 네. 평택항. 그래가지고 평택항에는 그 공업지역이고 또 해무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오염면이 있어가지고 높이 나타나는 거고요. 뭐 전반적으로 딴 시군이나 우리 시나 이렇게 그 시내는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포승 같은 데는 그 집집마다 그 비산먼지 많이 그 발생되는 데는 정화청정기도 하나씩 해줘야 되지 않나요? 공기청정기? 아니, 그 지금 저 과장님이 설명한 게 포승 지역에서 네. 포승 공단 안 하고 네. 이제 포승 읍사무소 있는데 네. 주거지하고 비교해봤더니 주거지는 비전동이나 뭐 안중읍하고 포승읍하고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었고 그 포승 공단 안에 지금 이제 산업단지 관리공단 건물 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포승 공단 안에서는 한 20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가 되려면 시야 공단은 공단 안에서 측정해야 되는데 우리 시만 사실 공단 안에 있다 보니까 높게 나타나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 측정차를 갖다가 포승 공단 안에 있는 기존 측정하고 포승 읍사무소 측정하고 포승 읍사무소는 이동 측정차를 갖다가 두 개 비교해 본 거예요. 비교를 해봤더니 포승 읍사무소가 포승 공단 밖에 있는 포승 읍사무소는 뭐 비전동이나 다른 시랑 별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포승 공단 안이 높게 나타나서 이제 결론은 저희가 이제 우리 시가 높다고 이제 비산문제가 높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뭐 공기가 깨끗하다는 게 아니고 다른 시와 비슷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그게 거예요. 하여튼 뭐 포승공단을 업체에 제외하고는 비슷하다. 포승공단 그 업체에 그 이제 비산먼지 발생이 그 저감 그 설치하는 저감장치 시설인가 그런 것도 좀 해서 좀 권고를 해줄 그 사항 같으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하나 비교해 보면은 평일하고 주말하고 또 비교해 봤어요. 평일하고 주말하고. 그래서 보니까 공단도 그렇고 이 우리 저 주거지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농도가 많이 떨어지고 평일에 좀 더 높고, 근데 그런 걸로 봐서 저희 이제 잠정적인 결론은 아무래도 자동차와 관계가 깊다는 일단 결론을 내려가고요. 자동차에 대한 경유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우리는 물론 그동안 계속 저건 장치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그 대책이 좀 많이 필요하고. 하여튼 우리 회사 측에 좀 힘들어서 실제 우리 다닐 때가 사실 우리 시장님 다닐 때가 그 자리 같아요. 좋은 데만 다닐 게 아니라 정말 그 악취, 비산먼지 많은 그 발생되는 그 공장 좀 하셔서 우리 시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자기네들의 그 많이 그 이익이 발생되는 데서 좀 설치할 수 있게끔 시장님 안 가시면 우리 국장님이라도 좀 한번 좀 그렇게 좀 순회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레트 지붕 철거 좀 그래도 많이 되긴 돼도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습니다. 네, 그리고 연차적으로 좀 잘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농촌에 사실 스레트 집이 지금도 많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호 사실 우리 이제 그 8개 시군이 정말 그 합동이로다가 장마 때 마냥 전부 다 떠내려오는데 좀 우리 평택시에서도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 평택호 그 오염원 그 분석도 하고 수질 개선을 열심히 했는데 그 상생에 8개 시군하고 해서 상생에 좀 그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음식물 그 처리 감량이 0.5%가 들었네요. 315조. 근데 내년 예산은 또 한 3억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이 음식물 처리 감량도 추진해서 0.5%가 증가됐는데, 그래서 금년 예산 이제 46억 원인데 내년에 이제 49억 원이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자꾸 예산만 증액시키는지 그거에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인당 그 평균 발생량은 그렇게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그 총량으로 봐서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처리에 대한 비용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밤늦게까지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선 의원님. 네, 유용삼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쓰레기와의 전쟁 몇 가지 여쭤볼게요. 쓰레기와의 전쟁 시작한 지 지금 한 2년 됐나요? 네, 2년 차입니다. 보통 그냥 대략적으로 한 쓰레기와의 전쟁 때문에 들어간 예산은 보통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그냥 대략적으로요. 꼭 중요하진 않고요. 그럼 뭐 수치적으로 제가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과연 현재 진행되고 시민들의 세금을 시장님께서 갖다가 전쟁을 치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치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한 그 효과나 일단 전쟁을 선포하셨으니까 일단 승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승리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우선 수치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년도에 이제 42억을 저희가 판매를 했고요. 네. 올해는 이제 45억을 판매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만큼 이제 분리를 배출을 이제 제대로 배출했다. 네. 그 봉투 안에다 그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스티커도 작년보다 이제 판매 금액이 작년에 동기에 4억 7,600이었는데 올해는 5억 8,500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단속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올해 10월 말까지 1,712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그 뭐 잘못됐기 때문에 적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좀 경각심을 많이 줘가지고 좀 정착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적발 건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집행부에서 가서 적발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적발하는 게 많아진다고 해서 이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그 단속이 이제 미치지 못해서 네. 그분들이 이제 또 등한시할 수도 있고 하는데 더 이제 인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주지를 시키고 경각심을 주었다고 봅니다. 계속 저희가 적발을 많이 하고 많은 공무원들과 많은 그 인원을 투입하고 많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런 것이 이게 이 전쟁에서 저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전쟁은 뭐 시장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건 시민들이 함께 해야지 이게 이기는 거지. 시민들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 혼자서 계속 감시 카메라 계속 대고 계속 인원 넣고 공무원들 밤늦게까지 파봉하는 거 감시하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올해 또 더 예산이 더 투입될 더 되겠죠? 네. 내년에 또 더 되고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저는 시민들의 의식을 고치는 계몽하는데 이런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계속 버리는 거를 너희들 감시한다고 감시 카메라를 달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인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래가지고요. 올해 그 홍보 요원을 별도로 고정으로 한 명을 더 썼습니다. 기간제로. 해가지고 이제 기업체라든가 학교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직접 교육도 하고요. 저희가 재활용 홍보장이 있습니다. 홍보관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 수 있게 저희가 안내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은 또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분, 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2분이 지금 저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 22개 읍면동 47만 명을 상대로 하는데 두 분이서 뭐 다니시면서 물론 다닌다는 게 제가 볼 땐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네.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장님께서 이게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 그리고 담당 국장님,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쓰레기와의 전쟁 때문에 월 몇 회 정도 회의를 하세요? 다른 회의가 아니라 간부 회의가 아니라 쓰레기와의 전쟁에 관한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세요? 그거는 범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담당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 쓰레기와의 전쟁 회의 안 하세요? 합니다. 네. 하고요. 1년에 2번 정도씩 상하반기로 네. 성과 분석 회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주 그 쓰레기와 전쟁 성과를 종량제 봉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다음에 과태료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정화활동, 자원봉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 읍면동별로,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산업환경부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도로부서라든지 하천부서, 하천 쓰레기도 있고 뭐 산 쓰레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총괄해서 매번 실적을 집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진한 부서는 왜 부진한지 분석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개몽하는데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쓰레기 치우시는데? 시장님은 여러 차례 나가셨고요. 직접 나가서 명동거리 이런 데서 직접 수고하시기도 하시고요. 직원들도 하는데 수시로 격려를 여러 차례 하셨고요. 2년 동안 몇 번 나가신 거예요? 저는 숫자로는 모르는데 하여간 굉장히 좀 애정을 가지시고 현장에 굉장히 자주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왕 예산을 드렸고 평택 시민들의 깨끗한 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다른 것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직접 어깨띠 메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다니신다면은 예. 훨씬 평택 시민들이나 예.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빨리 이런 계몽운동에 예. 훨씬 더 빠르게 예. 접근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장님에도 애정을 가지시고 현장에도 자주 나오시고 예. 관심을 가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의 전쟁에 추가적으로 뭐 예산을 많이 드린 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예산이 많이 드린 게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제 저 홍보요원 2명이라도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단속 홍보요원이 한 70여 명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70여 명 배치돼 있는데 그분 인건비는 사실상 우리가 그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 2014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거의 10억이 늘었어요. 이 10억 우리가 는 돈으로 거의 충당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태료도 뭐 한 2, 3억씩 이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 2억, 12, 3억 정도씩 쓰레기와 전쟁 전과 비교해서 세계 수익이 추가됐기 때문에 쓰레기 전쟁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이 물론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줘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세계 수익이 증대됐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적다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사실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 세계 수익이 늘었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는데 이제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측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진한 부서는 부진한 읍면동 왜 부진하는지 측정을 할 지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판매액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태료를 뭐 시민들한테 단속하고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진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려고 쓰레기 봉투 판매액을 본 겁니다. 근데 그 과태료가 이제 2014년도에 124건인데 올해 벌써 1712건 이렇게 증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봉투 판매량도 약 10억 이상 44억에서 53억 가까이 늘어나서 10억 이상 증가된 걸로 봐서 틀림없이 무단투기가 이만큼 대폭 줄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전쟁이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시민 의식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단속하고 쓰레기 봉투 감량에 중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 의식 개혁, 그다음에 특히 학생들 교육 이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될 걸 생각하고 그런 쪽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행복고시 사업이라고 각 시민단체나 기관,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시민의식 개혁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시단이 아닌 그 교육이나 계몽 쪽에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투입을 좀 요청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좀 잠깐 좀 쉬었다 하시죠. 나 잠깐만. 조금만 계속하시죠.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 정책적인 거 해서 이제 뭐 지금 근데 이제 그 파봉하는 게 지금 뭐 공무원들뿐이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그 단체 분들 또 통장님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시는데 지금 뭐 그런 분들한테 뭐 인센티브 주는 거 뭔가 이렇게 격려청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읍면동별로 파봉이나 홍보요원 이런 분들을 저희가 고용을 별도로 했어요. 고용을 하지만 그와 별도로 이제 뭐 야간에 이제 지역 봉사단체나 그런 분들 특히 이제 통장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이 안쓰러우니까 이제 같이 또 하고 또 그분들이 또 가야 주변에서 또 민원이 좀 덜 발생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면 그분들이 지금 뭐 매달 하시더라고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셔요. 잘 되는 읍면동들은.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뭔가 어떻게 보면은 뭐 따뜻한 격려라도 올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
제가 이제 그 참여 단체나 기관들은 그 권역별로 격려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읍면동의 뭐그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읍면동장님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제가. 근데 읍면동장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뭐 지금 촉탁금지법, 뭐 김영란법 이런 것도 있지만 그분들 지금 거기도 뭐 어떻게 보면 운영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이제 돈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분들 고생하셨는데 집에 그냥 보내냐고. 그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프린전 사업 같은 거 했을 때도 그 수님에게 가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저희가 지금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과태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진짜 어떻게 보면 억대 이상 늘어났어요. 이거 하기 전에는 한 뭐 2, 3천만 원 들어왔다가 이거 하면서 한 뭐 1억 7천 뭐 한 2억 7, 8천 뭐 작년도에 한 2억 8천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우리 뭐 세외 수입해서 저기만 하지 말고 그거를 했던 분들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에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줘야 더 사기 진작이나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보람도 있는 거고. 우리가 크린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지금 22개 읍면동에다 1일적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예산을 갖다 나눠서. 올해도 그런 환경 정도를 더 해줘야지.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 크린점 같은 경우에 처음 설치할 때는 했지만 지금 다 내 집 앞이니까 치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그럼 더 좀 쾌적한 환경으로 좀 이렇게 더 보완을 좀 하던지. 의원님 얘기하시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해주시고 우리가 뭐 세외 수입 뭐 봉투판 팔아서도 뭐 세외 수입도 저기 좀 됐다고 그랬지만 이 과태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다 다시 환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런 하는 차원에서 일자리도 확보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홍보 요원들을 이제 홍보 단속 요원들을 지역에서 읍면동별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 자체나 이제 뭐 기업들한테 이제 뭐 행복을시 이런 저기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 도로 같은 곳은 읍면동이나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청소요원들이 있어서 그 관리를 다 하잖아요. 최고 취약한 게 우리 평택에는 하천입니다. 하천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하천 관리하는 하천부서는 관리만 하는 거야. 그 주변에 있는 저기 쓰레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엄두가 못 납니다. 우리는 특히 그런 하천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진이천이 있고 뭐 안송천이 있지, 항구지, 오산천 있지, 그런 또 지류천 또 굉장히 많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그 억새풀 그런 게 많이 있지만 그거 한번 배워보니까요 안에는 다 쓰레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쓰레기 쪽 저기 하면서 해놓고시 이런 것도 사업도 좀 일반 도로 지금 거의 다 이제 도로변 주변이잖아요. 네. 그 관내를 웬만하면 좀 하천 쪽을 지금 돌려서 하천사하고 좀 협의를 좀 해서 그런 데를 한 번만 청소해 놓으면은 버린 데다 버리는 거거든요. 불법 투기도 누가 먼저 버린 곳에서 버리지 깨끗한 곳에다가 버리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하천관리부서 협의해가지고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뭐 폐기물이고 뭐 저기 건전지나 이런 거 이제 수거할 때 좀 이렇게 등수 좀 매기지 마세요. 저 읍면동에다가. 등수를 안 매기면 또 아니 근데 등수를 공식적으로 해갖고 또 뭐 부시장이야 또 해갖고 거기서 또 하니까 또 들어와서 또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단체장님들 집에 있는 거 쓰던 것도 빼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좀 자발적으로 좀 해야 되거든. 근데 거기서 진짜 어떻게 보면 등수 같은 걸 그냥 대놓고 얘기하니까 또 오셔서 또 그걸 또 하소연해 되면 또 읍면동장 또 직원들 안 됐으니까 또 집에 있는 거 그냥 어떻게 됐든 다 구해다가 주시거든요.
어쨌든 우리 지금 아까도 뭐 동료님들도 그 미세먼지를 했지만 이거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풍태포에서 많이 난다지만 워낙 중국하고 이제 가깝다 보니까 이제 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이 시민들한테 이제 뭐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자외선도 높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던 그런 그 문자라도 지금 이렇게 안 좋으시니 웬만하면 밖에 나가시지 말고 나가실 때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십시오. 그런 거를 좀 알릴 필요는 있다. 우리가 또 뭐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저기 나오지만 그런 거에도 지역 홍보만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시에서 또 해줘야 별도로. 그럼 정부에서 나라에서 걱정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걸 해야죠. 그럼 그런 거는 발만 얹히면 되는 거예요. 그거 정보 받아서. 이거 마치겠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